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학습지 잘 챙겼어요? 혹시 학교에 놓고 온 학생이 있으면은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학습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중문고등학교 여기 학생마당 쭉 내려가면은 학습 자료에 여러 교과들 중에 과학교과 클릭하시면 제가 가장 최근에 통합과학 학습지라고 올려놨어요. 네, 요거는 1페이지부터 다 있는 거기 때문에 8단원 생태계와 환경은 54번 학습지부터이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54, 55, 56번 학습지까지는 수업을 했습니다. 집에서 인쇄가 되면은 58번 학습지부터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인쇄가 안 된다 하는 학생은 학교에 잠깐 들려서 학습지 파일 꼭 챙겨가기 바랍니다. 학습지는 58번 학습지예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얼마 안 남은 통합과학 시간 좀 마지막까지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8단원의 맨 처음은요. 생태계의 구성과 생태계 평형.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요거 배웠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데 라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생태계가 평형을 어떤 식으로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쭉 다 배웠습니다. 이쪽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럼 오늘 학습할 58번 학습지는 어떤 내용인지 소단원 제목 좀 잠깐 볼게요. 소단원 제목을 보면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인간 때문에 지구 환경이 점점점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느냐? 엘니뇨, 사막화, 지구온난화 이렇게 나오는데 엘니뇨하고 사막화는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전 세계적인 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학습 내용도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 내용 쉽지가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구온난화란 단어와 구별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온실효과예요. 이건 적지 마세요. 다시 정리할 거예요. 지구온난화하고 온실효과하고는 틀려요. 개념이.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지구온난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이건 아니고 얘하고 두 개를 구별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위에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열기 활동지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었으면 같이 해볼 텐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렇게 더워지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가 변했어요. 그렇다면 기후가 변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나 봐 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제주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한라봉, 귤 이게 제주에서만 재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라남도 쪽에서도 많은 재배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제주도 예전에는 울릉도, 독도 예전에는 여기 정도까지만 따뜻했던 게 현재는 여기까지 따뜻한 게 더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원래 더웠던 것보다 더 더워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적어보세요. 과일, 농작물, 심는 지역, 즉 재배지가 바뀌었어요. 얘들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만 크던 애들이 이제 여기서 심어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봄꽃, 개화, 시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봄꽃이 3월에 피었다면은 지금은 2월 이런 식으로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 5월달에 꽃 폈거든? 그런데 어머 3월부터 꽃 피네? 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가을에도 좀 봄꽃이 피는 거 알죠? 기후의 변화를 얘들이 지금 못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 길이가 변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갑자기 30도 가까이 온도가 확 오르기도 했거든요. 봄이 너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어종 변화. 이거는 어류, 물고기. 옛날에는 여기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만 잡던 물고기가 지금 현재 어디서 잡히고 있느냐? 동해바다에서 잡혀요. 그러니까 이쪽 바닷물까지 굉장히 따뜻해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고등어가 안 잡혀요.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계속 수입해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서 원래 이게 잡히는 고등어가 우리나라 바다가 너무나 따뜻해져 버려서 더 이상 고등어가 안 잡히는, 고등어가 잡히더라도 크기가 크지 않은 지금 그 정도까지 변했어요. 즉 우리나라는 원래 온대 기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열대 기후로 변해요. 온대하고 열대하고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이름이 뭐냐? 아열대 기후라고 불러요. 아열대 기후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지구의 기후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계속 변해요. 그런데 언제?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공장, 자동차, 석탄, 석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화석연료 보이죠? 요거. 화석연료 종류 2개, 석탄, 석유. 요즘에 공장이야 전기로 돌리지만 예전에는 다 석탄으로, 기차도 석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석유 이렇게 가는 거죠. 이 화석연료의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산화탄소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게 돼요.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뭐냐면 온실기체예요. 이 온실기체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이게 따뜻할 온자를 쓰니까 지구가 따뜻한데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구 온난화는 원래 지구는 15도짜리 지구예요. 15도 정도면 그렇게 춥지도 않고 좀 쌀쌀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약간 이런 온도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아침에 등교할 때는 온도가 조금 더 많이 떨어져서 12도까지지만 15도 정도면 뭐 바람이 안 불면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 지구가 원래 이 정도 온도거든요. 15도짜리 지구가 16도가 되고 17도가 되고 18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 가파도 같은 섬은 그냥 잠겨요.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해안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잠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육지 면적이 줄어요. 그럼 육지에 사는 사람들의 면적도 줄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면적이 부족해요. 그럼 살 곳도 없는데 농사 지을 땅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지면 먹을 게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즉 지구온난화 하나 때문에 전 지구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영향으로 점점점 따뜻해지는 지구 때문에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것들이 점점 현재는 전라도까지, 나중에는 서울에서 이제 한라봉을 재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고, 더 심하면 북한에서도 한라봉을 재배할 수 있는, 그리고 원래 망고 이런 애들, 바나나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재 바나나, 망고 다 지금 키위까지도 제주에서 키우고 있어요. 원래는 더 밑에 더 뜨거운 나라에서 만들어져야 될 게 지구온난화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지구온난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될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온실효과라고 써 있어요. 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온실효과, 이걸 할 때 여기 있는 단어를 좀 자세히 보면은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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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평형. 이 복사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도대체 이 복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요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좀 적을 거예요. 여기다 적는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느냐? 전도, 대류, 복사. 이 열이라는 거는 뜨거워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거를 전달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요거는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이동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지금 보다시피 전도, 대류, 복사 요 그림이 있어요. 다른 그림도 다 비슷비슷해요. 뜨거운 모닥불 같은 그림들이 다 있고 얘가 어떻게 전달하는데 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거 봅시다. 여기에 만약 모닥불이라고 할게요. 요 모닥불에다가 손을 여기 근처에 이렇게 갖다 대면 우리 따뜻한 거 느끼잖아요. 그런데 불하고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았어요. 불하고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았는데도 뜨거운 열이 느껴요. 그 다음에 여기 라면 끓이려고 냄비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라면 끓일 여기에 물을 집어넣었을 때 불하고 가까이 있는 여기만 따뜻하고 이 위에는 차가운 거 아니죠. 나중에 라면 끓일 물이 전체적으로 다 데펴져요. 그 다음 내가 냄비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점점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거를 느껴요. 자, 그럼 다시 정리. 고체 같은 물체를 따라서 열이 이동되는 방법이 전도고요. 액체나 공기처럼 따뜻한 거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 아래로 내려가면서 순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대류.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닥불 근처에 있는데 뜨끈뜨끈한 걸 느껴요. 이거를 복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는 방법 중에 하나. 뜨거운 물체가 열을 이렇게 내보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열 이동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보통 고체 물질이 물체 따라서 전달되는 방법. 여기 있는 열이 옆으로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대류는 따뜻한 물체는 위로,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이렇게 순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 액체나 기체. 복사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전달되는 방법이 복사예요. 자, 그러면 태양, 지구. 태양과 지구 사이에 여기에 무슨 쇠 막대기, 냄비 손잡이 같은 거 있어서 뜨겁게 열이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태양과 지구 사이에 공기가 있거나 액체가 있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굉장히 낮에는 뜨거운 열이 지구까지 와요. 이렇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복사예요. 근데 태양이 내보내네요.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태양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보내는 에너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태양, 6000도쯤 정도 돼요. 그러면 온도 낮은 지구는 아무것도 안 내보내느냐? 지구도 내보내요.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지구도 내보내요. 15도짜리이지만 내보내요. 태양처럼 엄청나게 뜨거운 애가 내보내는 거는 눈에 보이지만 지구처럼 온도 낮은 애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몸은 몇 도예요? 36.5도예요. 지구보다 훨씬 뜨거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 빛이 나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형광등처럼 내 몸에서 번쩍번쩍번쩍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몸에서는 열 에너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36.5도 태양보다 온도 낮은 애는 특별한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지 온도가 나와요. 우리 비행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은 여기 그 온도 측정하는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때 우리 학교에서는 얼굴을 이렇게 인식해서 사진으로 되지만 거기서는 사람 얼굴이 찍히는 게 아니라 사람 온도 분포가 찍히잖아요. 얘가 이제 36점쯤 되는지 37도쯤 되는지 이렇게 흐릿한 영상에 노랗고 빨갛고 이런 식의 그 온도를 측정하는 게 바로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 인간도 찍혀요. 태양은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맨눈으로 봐도 보이는 애. 하지만 지구는 온도가 낮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태양이 내보내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내보내면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복사는 대강 알겠어요. 근데 여기 평형이란 말이 붙었어요. 평형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나 쟤나 똑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떤 물체가 땡땡 하는 복사 에너지와 땡땡 하는 복사 에너지가 똑같아서 온도가 땡땡 한 상태. 평형이야, 평형. 좌우가 균형이 잘 맞아요. 써볼게요.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똑같아서 온도가 씁시다. 일정한 상태. 온도가 일정한 상태. 그럼 다시 흡수하는 에너지와 내보내는 에너지가 똑같대요. 내가 에너지를 100을 받았어요. 100을 내보내요. 그럼 변화가 없겠죠. 내가 에너지를 100을 받았는데 50만 내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50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만큼이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내가 받은 게 100인데 쓴 게 200이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10가지 다 뺏기는 거죠. 근데 만약 받은 거랑 내보내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온도가 안 변해요. 일정하다는 뜻은 그대로다, 똑같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인 거예요. 이거를 복사 평형. 복사는 어떤 온도 가진 물체가 내보내는 에너지. 얘도 내보내고 얘도 내보내요. 그러면 한쪽이 내보내면 다른 한쪽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보내는 에너지, 받는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 이겁니다. 자, 밑에 세 개는 어렵지가 않아서 한번 같이 볼게요.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내보내는 에너지보다 많아요. 내가 받은 게 더 많아. 그럼 당연히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써봅시다. 온도 상승. 온도가 올라가.
자, 받는 에너지에 비해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더 크대요. 밖으로 보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온도는 떨어져요. 온도 하강. 하지만 받는 거랑 내보내는 거랑 똑같다 라고 하면은 온도가 일정해. 자, 이거를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지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지구한테. 지구의 복사 평형. 지구가 평형을 이룬대요. 그럼 지구가 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보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 밑에 적어봅시다. 지구는 땡땡 에너지를 흡수하고 땡땡 에너지로 방출하고 있다.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씁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 15도짜리지만 온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나온다고 했어요. 대신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고 있다. 자, 다시 받고 내보내요. 받고 내보내요. 근데 평형이래요. 그럼 무슨 뜻? 받는 양이랑 내보내는 양이랑 똑같다고요. 태양이 내보내는 형태는요. 좀 적어보세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기타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내보내요. 이 가시광선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보는 거. 근데 지구는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내보내요. 뭘 내보내느냐? 적외선. 우리도 내보내는 거 적외선. 지금 칠판도 내보내는 거 적외선. 칠판도 온도 있어요. 책상도 온도 있어요. 의자도 온도 있어요. 이렇게 내보내는 건 적외선. 지구는 받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받아들인다 이렇게 써 있고요. 세 번째 내보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아까 받는다면서 요 얘기가 2번 얘기. 내보낸다면서 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표, 땅과 대기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반사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인대요. 반사 받지도 못하는 게 있고 받아들인대요. 그 다음 지표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 중에 일부는 우주로 나가지만 대부분은 대기가 받아들였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내보내진다. 중간에 어떤지는 모르겠어. 하여간 받고 내보내고 받는 게 흡수, 내보내는 게 방출. 이 관계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씩 내보내는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가 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지표, 땅이에요 지금. 여기 땅. 그 다음 여기가 대기권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태양.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쓰세요. 100만큼 쭉 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왔다가 반사, 이렇게 왔다가 반사. 아까 위에 써 있었잖아요. 지표하고 대기가 일부는 반사하고, 즉 반사하는 양이 얼마냐면요. 씁시다. 30. 얘는 받지도 못해요. 그대로 튕겨나가요. 자, 그러면 실제 받는 건 얼마예요? 70. 70. 이 70 중에 잘 보세요. 대기로 가는 게 20이고요. 요거 다시 쓸게요. 대기권으로 흡수하는 게 20. 그 다음에 지표로 흡수하는 게 50.
그래서 요거 합치면 얼마라고요? 70. 다시 좀 보세요. 여기 받지도 못하고 튕겨나가는 거 30. 실제 받는 거 70 중에 땅이 대부분 가져가요. 땅이. 그 다음에 대기권이 20 가져가요. 아, 합쳐서 70이네? 라는 거. 그럼 받는 게 70이에요. 내보내는 게 얼마가 돼야지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겠어요? 네. 내보내는 거 70. 받는 게 70이면 내보내는 것도 70이어야지 복사 평형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유,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럼 옆에 써볼게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얼마? 100. 근데 반사되는 공기, 땅, 반사되는 양이 얼마? 30. 그래서 지구가 받는 양이 얼마? 70. 내보내는 양이 얼마? 70. 이렇게 돼요. 뭐 별로 어렵지 않네. 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받았으면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대로 안 나가요. 지표에서 방출된다 라고 써 있는데 얘가 나가는 거는 여기 되게 가는 거 보이죠? 우주로 직접 나가는 거는 요거밖에 안 되고요. 얘 대부분은 중간에 대기권으로 가버려요. 중간에 대기권이. 이 따뜻한 열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열을 품고 있다가 다시 우주로 내보내거나 다시 지표로 내보내요. 아니 그러면은 땅은 좀 전에 태양한테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구한테 받은 게 또 생기네. 그럼 여기서 받은 열은 또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네, 또 내보내요. 내보내는데 또다시 중간에 대기가 흡수. 얘가 품고 있는 열이 다시 땅으로 우주로 내보내요. 태양한테 받은 거 있는데 다시 지구는 지구 것 또 받아요. 그 열 또 다시 내보내다가 일부는 다시 대기권. 받자마자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 얘가 열을 품고 있어요. 그 바람에 지구가 15도짜리 지구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따뜻한 지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대기권이, 여기 있는 대기권이 적외선을 흡수해요. 근데 적외선 누가 내보내는 거? 지구가 내보내는 거. 얘를 굉장히 잘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적외선을 잘 흡수해주는 이 대기권의 기체가 누구냐? CO2. 누구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을 기가 막히게 흡수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열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냅둬도 따뜻한 지구예요. 이 따뜻한 지구를 일컬어서 이게 바로 온실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온실효과. 15도짜리 지구는 온실효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비닐하우스 생각하세요. 비닐하우스. 혹시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 있다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은 무지하게 더운 거 알죠? 왜 더울까요? 햇빛 들어오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데펴진 열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버리면 온도가 일정할 텐데 햇빛은 계속 들어와요. 근데 여기 있는 열이 못 나가요. 그래서 이 안에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요 비닐하우스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여기 있는 대기권이 해주는 거예요. 즉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여기에 비닐하우스에 감싸져 있는 거예요. 햇빛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구가 내보내는 열이 비닐하우스에 막혀. 그래서 여기가 계속 따뜻해지는 거. 이게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온실이 15도짜리여야 돼요. 문제는 이 온실이 16도, 17도, 18도로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60번 학습지 보시면은 자연적 온실 효과라고 써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는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는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냅둬도. 여기 보시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약 15도로 유지하면서 온도가 따뜻한 원래도 그냥 온실이에요. 원래도 온실. 네, 그 이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구를 비닐하우스처럼 감싸주는 애가 대기권. 태양 복사 에너지는 무지하게 많이 잘 들어오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다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열을 품고 있게 돼서 지구는 15도짜리 비닐하우스예요. 이게 온실 효과예요. 자, 만약, 이건 만약이에요. 지구에서 온실 효과가 없다면, 즉 대기권이 없다면 받는 에너지만큼 그냥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달 생각하면 돼요, 달. 평균 온도가 영하 18도 이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금성 같은 경우는 금성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예요. 이게 아까 온실 기체잖아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열이 아예 없어요. 온도가 어느 정도냐? 420도예요. 우리 금성을 샛별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을 이쁘게 붙였지만 실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별입니다. 자, 지구의 적당한 온도 유지를 위해 온실가스는 필요하지만 대기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얘죠. 과도한 온실가스 증가는 온실 효과를 크게 만들어서 지구 온도를 증가시킨대요. 15도짜리 지구를 16도, 17도, 18도로 만든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구온난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져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온실 기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종류는 누가 있느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프레온가스, 오존 등등등등 한두 개는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주범이 누구다? 이산화탄소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 요거는 연도예요, 연도. 1900년부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쭉 여기 2015년까지 봤더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구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도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을 봤더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요. 아, 얘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 봐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합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원래 평균 15도짜리가 점점 16도, 17도, 18도로 변하는 현상. 지구 온난화. 이제 온실 효과하고 지구 온난화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아,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누구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왜 생기냐고. 화석연료의 사용. 석탄, 석유가 CH 이걸로 돼 있어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좀 더 쓸게요. 석탄, 석유. 얘네들의 주성분이 C.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산화탄소. 아니, 쓰는 건 좋아요. 문제는
나물에도 많으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나무가 광합성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개발을 목적으로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 예, 그거 알지 모르겠지만, 그 햄버거, 그 속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가 필요하고,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갖고 있던 숲의 나무도 잘라버리고 초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 소가 이제 초식동물로 열심히 풀을 뜯어 먹다가 트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메테인 가스 또한 뭐 지구온난화의 한 주범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밑에,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제일 심각한 건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해요. 바닷물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해안 저지대가 침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극지방에 살고 있는 애들도 살 곳이 없죠. 그래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통째로 지금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투발루 대통령이 인근에 있는 섬나라에게, 야, 우리나라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좀 니네 나라에 받아주면 안 되니? 라고 했거든요. 주변 국가에서,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니네 국민들까지 어떻게 책임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땅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이 없는데, 살 곳도 없는데 농사 지을 땅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때문에 비가 한 일주일만 오면 될걸, 한 달, 두 달. 가뭄이, 즉 비가,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비 한 방울도 안 온 거 아세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 요 내용은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거, 대책.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노력할 게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약속을 만들었어요. 약속. 우리 계속 멸종위기 살려야 돼 라는 협약처럼. 자, 써봅시다. UN 기후변화 협약, 줄여서 UNFCCC라고 불러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적어만 놔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약속도 하는구나.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구나. 그런데 약속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 화석연료 사용하지 마.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땡땡 에너지를 사용하자. 바로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차, 경유차 없애버리고 지금 전기차로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좀 발빠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차 생산보다 아직까지는 휘발유차에 더 많은 생산을 쏟고 있어서 조금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하고 있고요. 2025년도 이후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벤츠와 아우디의 나라인 독일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는 휘발유차 절대로 우리나라에 못 다녀 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지금 걔네가 그래서 벤츠 얘네들이 다 전기차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기왕 사용하는 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 자동차 기름을 100을 집어넣어요. 자동차의 목적은 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실제 달리는데 에너지 얼마 쓰는 줄 아세요? 15 정도 써요. 이러면 되게 좋은 차예요. 나머지 85는 그냥 못 쓰는 에너지로 버려져요.
마찰로 인한 에너지, 공기저항으로 손실되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 차 시동 끄고 나면 뜨끈뜨끈하잖아요. 다 나오는 열 에너지로. 그거 주워 담아서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100으로 효율이 30이나 되는 차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꿈의 숫자입니다. 됐습니까?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잘 기억하세요.